1세대 1주택인데도 억 단위 세금 폭탄을 맞는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억 단위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5가지 사례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김 씨는 2023년 1월에 서울 마포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주 요건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취득할 당시에는 마포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여전히 적용됐던 것이죠. 그 결과 세금이 무려 1억 1,700만 원이나 나왔어요. 원래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0원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2018년에 생애 최초로 A주택을 샀고 2023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팔았습니다. 추후 국세청에 세금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냈는데요. 문제는 이 씨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 때문이에요. 이 씨는 비오피스텔이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택이 아닌 줄 알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하고 비과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판단은 달랐어요. 실제로 거주용으로 쓰였던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국 이 씨는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고 세금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부산 용도만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실제 사용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2021년 2월에 A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후 5월에 동작구에 있는 B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B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자신은 다른 주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 씨는 2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세금은 무려 9,300만 원이나 추가로 납부했고요. 분양권, 그거 주택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네 번째 사례도 정말 아찔해요. 홍 씨는 2016년에 A주택을 8억 원에 샀는데 급매로 팔 테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를 7억 원으로 낮춰서 계약서를 썼어요. 이른바 다운계약서죠. 이후 홍 씨는 2023년에 이 집을 11억 원에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제외 배제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결국 홍 씨는 7,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다운계약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2013년에 송파구에 있는 A주택을 사고 2023년에 무려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산 집이라 2년 이상 거주 안 한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의 거주도 필요한데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매년 2%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5년 이상 보유해도 공제율이 30%밖에 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매년 8%까지 공제를 적용받아서 해당 주택에 10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80%까지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1억 1,200만 원밖에 안 됐고 실제 2년만 더 거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 가까이를 날려버린 셈이죠. 오래 보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등기부 등본상의 용도 구분과 달리 실제 사용 목적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셋째, 2021년 이후 당첨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넷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훨씬 크다 입니다. 저희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리뷰를 읽고 심사숙고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금액 치고는 양도세의 경우 그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 나도 같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세금만큼 억울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로서 100억 원 이상의 세금 환급 경험과 다수의 세무조사 대응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세금전사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